함양의 상림 숲길은 호안림으로 제방의 보호를 위하여 신라 진성여왕 때 인위적으로 조림한 숲입니다. 고은 채치원 선생이 함양태수로 부임해 왔을 때 해마다 위천의 범람으로 물난리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이곳에다 둑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그 숲 사이로 물길을 내어 빗물을 분산시킴으로써 홍수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대관림이라 불렀는데 어느 해 대홍수로 인하여 둑의 중간이 터지면서 지금처럼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년기념물 제154호로 지정하여 숲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 숲길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유적지는 흥선대원군의 척화비입니다. 비석 표면에는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이라 하여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짓이니 화친을 주장한다는 짓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큰 글씨로 새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글씨로 계아만년 자손 병인작 신미립이라 하여 우리들의 자손 만대에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 라고 새겼습니다. 이 비석은 1866년 고종 3년에 일어난 병인 양요와 1871년 고종 8년에 일어난 신미 양요를 치른 뒤 흥선대원군이 쇄국의 결의를 굳히고 온 국민에게 외세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 1871년 4월을 기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요소요소에 세운 척화비입니다. 이 건물은 함화루입니다. 이 함화루는 본래 함양읍성의 남문으로 지리산이 바라보인다는 뜻의 망항루라 이름하였으나 1932년에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그 이름을 함화루로 고쳐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열리목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다고 하여 사랑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무 앞에서 부부나 연인끼리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애정이 깊어져 사랑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은 채취원 선생을 생각한다는 사운정과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 숲길은 가을이면 상사화가 피어 장관을 이루며 이곳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역사 인물공원으로 이어져 함양을 빛낸 인물들의 흉상과 간략한 소개글을 기록하여 나열해 놓았습니다. 고은 채취원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덕곡 조승숙, 전필제 김종직, 일로당 양관, 일두 정여창, 뇌계 유호인, 옥계 노진, 계암 강익, 연암 박지원, 진암 이병헌, 의제 문태서 등 11분의 인물들을 모셔놓았습니다. 역사 인물공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함양을 빛낸 인물 중 가운데의 채취원 선생은 신라 사람으로 육두품 출신이었는데 12세 때 당나라로 유학하여 7년 만인 18세의 어린 나이로 빈공과 과거의 장원 급제함으로써 당대의 명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상관이었던 도통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황소를 토벌하는 작전에 투입되어 딸랑 토황소경문 한 장을 써서 황소를 굴복시킴으로써 무혈 진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소의 난은 평정되었고 이후 선생은
오랜 이국 생활에 지쳤으며 고향 생각의 향수병에 시달리다 결국 귀국하였으나 신라 골품 제도의 폐해와 정치적, 국정 문란 등 사회적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벼슬을 버린 채 자연 속에서 은일자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선생은 죽어서 학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는 전설만 남긴 채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승숙 선생은 고려 말기 때 불사이군을 외친 두문동 72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김종직 선생은 조선 성리학의 종장이었으며, 양관 선생은 청백리에 녹선되어 구천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유호인 선생은 김종직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또 노진 선생은 정여창 선생의 문인으로 남명 조식 선생의 스승이었으며, 강익 선생은 남계서원의 설립자였습니다. 또 박지원 선생은 물레방아를 발명했던 북학파로서 실천유학을 추구하여 열하일기라는 견문록을 남기신 분이었으며, 이병헌 선생은 근문경학자로서 유교 개혁의 사상가이자 공교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문태서 선생은 호남 의병장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덕유산으로 들어가 신출귀몰한 병법으로 500여 차례나 일본군을 섬멸하여 의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함양의 안희에서 체포되어 34세의 나이로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이곳 상림인물공원 안에는 함양을 빛낸 역대 군수와 현감들의 송덕비도 모아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송덕비가 하나 있습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조선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인 고부군수 조병갑의 송덕비입니다. 단 한 명의 탐과 놀이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조병갑이 함양 군수로 있을 때는 정치를 잘하여 칭송을 받았던 관리였지만 어쩌다가 고부군수 시절에는 탐관 오리가 되어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여 동학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일본 군대마저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옴으로써 두 나라가 청일 전쟁으로 비화되어 그 결과물로 명성 왕후가 살해되었고, 결국에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정자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문학 여행자들은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선현들이 남긴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배움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림숲의 야외 공원을 산책하면서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수생식물들을 감상하며 힐링하다가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열리는 엑스포장을 돌아보면서 웰리스와 웰빙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챙겨서 일상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삶의 활력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 유학하였을 때 아버지 최견일이 10년 안에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엄격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동방의 현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흔적이 전국의 곳곳에 그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곳 함양에도 문창후 최치원의 신도비를 포함하여 상림숲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근래에는 최치원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기념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치원 기념관의 마당에는 남이 100번을 노력할 때 자신은 1000번을 노력하라는 임백기천이라는 빗도를 세워서 선생이 1000번을 노력하여 얻은 그 명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글씨는 남계서원 이창구 원장의 필체입니다. 성균관과 향교의 대성전에는 우리나라의 18현 중 신라시대 유학자 2분, 설총과 최치원, 고려시대 유학자 2분, 회헌 안향, 포은 정몽주, 조선시대 유학자 한은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강조, 회제 이현적,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사계 김장생, 중봉 조헌, 신독제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충당 송준길, 현석 박세채 이렇게 14분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은대입니다. 이은대는 함양 현감이었던 김종직 선생이 경상도 관찰사였던 유자광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던 곳이라 하여 관리가 숨었던 돈대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또 훗날 엄청난 사화를 불러일으킨 단초를 제공한 이 학사루는 글자 그대로 선비들이 글을 배우는 누각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곳 학사루는 얼자 출신의 유자광과 전필제 김종직 선생과의 악연으로 시작된 갈등이 무오사화라는 끔찍한 참화로 이어졌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것으로써 함양의 역사 유적지와 문화재, 자연유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은 병자호란의 주역으로 충신이자 효자였던 동계 정혼 선생의 고택과 모리제가 있는 원학동 수승대 계곡으로 이동하여 그분의 충의 정신을 만나 보겠습니다.